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국 정경심 부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합격 취소됐다, 이런 얘기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라는 것에서 4개월여간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의 요지는 이렇다는 거 합니다. 2015학년도 이제 공정위원회 보고 요지는 동양대 표창장,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그 다음에 공주대 인턴, 키스트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여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자기들 독자적으로 판단을 안 했고, 항소심,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원용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에 나온 거,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와 1심과 2심 판결문에 나온 거, 그걸 그대로 자기네들이 참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런 이제 허위 인턴 서류 등 이런 것들이 과연 합격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기네 이 공정위원회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허위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런 것들은 주요한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본다. 그러나 뭐 이런저런 거에,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합격에 얼마나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부분을 자기네들이 판단하지 않고 빈칸으로 놔둔 상태에서 대학 입학본부에 넘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 입학본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입학본부에서 이 취소한 이유는 이런 뭐 이게 이제 허위의 제출 서류 때문에 입학을 취소한다. 요거 입시 요강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입시 요강에 보면 그러니까 허위 제출 서류가 실제 그 합격 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이건 판단한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판결문 받고, 그 다음에 모집 요강에 보면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취소할 수 있게 됐으니까 취소한다, 뭐 이런 것이 요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죠. 부산대 의전원이 조국 전 장관의 딸을 입학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제 그 판결문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단계 전형이 있고 2단계 전형이 있습니다. 1단계 전형은 영어하고 대학 성적하고 서류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서류평가도 점수로 환산을 해서 이게 총 70점 만점인데 이걸로 30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전형이 있는데 1단계 전형 70점에다가 면접 점수, 면접은 지성 영역 평가와 인성 영역 평가가 있는데 이거를 면접 점수를 30점, 그래서 100점 만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환산해서 이제 총 15명을 뽑게 돼 있는데, 지성 영역이라는 거는 특정 영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몇 개 답변을 했느냐, 이건 그러니까 계량화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근데 인성 영역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해서 도덕성, 사회성, 봉사활동 영역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해서 그걸 점수화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입시요강을 근거로 해서 취소했다고 그랬죠. 입시요강 10항에 보면 지원자 유의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입학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아니면 서류 변조 등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 등이 나중에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한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고, 졸업 후에라도 발견되면 학적을 말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지원자 유의사항에. 여기에 근거해서 입학을 취소했다. 이게 지금 부산대 의전원의 설명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전형위원들이 3사람이 있었는데, 이 3사람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같은 것이 있으면 그건 흔히 있는 그 표창장이나 뭐 수상 이런 경력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가점 요소가 된다. 그럼 어디에 가점 요소가 되느냐? 서류평가. 서류평가는 1단계죠. 그 다음에 2단계는 면접, 특히 인성. 거기에서 가점 요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단계 전형에서 서류평가가 들어간 1단계 전형에서 조국 전 장관 딸이 응시자가 51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15등을 했습니다. 30명을 뽑는데 15등을 했죠. 15등을 했습니다. 1단계에서. 근데 이거에 이제 영어하고 대학 성적 이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류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류평가에서 설령 나쁜 점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합격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30명을 뽑으니까. 그렇죠? 15등을 했으니까 서류평가에서 좀 나쁜 점수를 받았다고 해도 한 20몇 등이나 이렇게 해서 붙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제 2단계 전형이 문제됩니다. 2단계 전형은 지성 영역에서는 30명 중에 3등을 했고요. 인성 영역에서 30명 중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전형에서는 전체로 3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2단계까지 응시한 사람이 28명이었는데 전체로 보면 9등으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15명을 뽑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점 만점이라고 그랬죠. 1단계, 2단계 전형 다 합쳐서. 근데 거기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가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정말 1점, 0점 몇 점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이 우의조 이게 당시에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제출을 안 했다면 1단계에 들어간 게 서류평가죠. 이 서류평가에서 조금 점수가 깎였으면 그러면 혹시 30명 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그 판결문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인성영역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바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한 요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심 판결문에 보면 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그 점수 차이가 워낙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낙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1심 판결문에는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동양대 표창장 이게 만약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이 허위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조국 전 장관 딸은 부산대 의전원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입시 요강 자체만으로 봐도 당연히 입학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고 그거 외에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을 이제 공정관리위원회에서는 그 평가를 안 했다고 하지만 평가를 하더라도 1심 판결문대로라면 그건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판결문의 그 요지죠. 그러면 그러니까 입학을 취소해야 할 이유가 두 가지인 겁니다. 근데 이제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입시 요강에 따른 입학 취소 이것만 지금 이제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면 의사면허는 이제 당연히 취소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게 되고 고려대 입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분들이 이제 궁금해질 텐데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대는 국립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집행정지, 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인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으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었죠. 그게 행정소송입니다. 그것처럼 아마 조국 전 장관 딸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우선 급하니까 가처분 신청을 내겠죠. 이게 이제 이 취소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 이런 거.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데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하겠죠. 법원에서 만약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일단 이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유보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입학 취소 처분은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하여튼 법적 쟁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그거는 결국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미 1심과 2심에서 이거 다 허위 서류다 이렇게 판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 문제다. 시간 끌어봤자 도움되는 것 없다. 제 생각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또 내일부터 그러면 과연 조국 전 장관 딸은 오늘 그 한일병원에 출근을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내일부터 그럼 당장 의사면허 취소되고 인턴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느냐? 또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는 의사면허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 관할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의사면허 취소 여부를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면허를 취소하지 않을
이유가 사실 마땅하지 않죠. 근데 중간에 이런 건 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으니까 졸업도 당연히 취소되고. 근데 이 졸업을 당시 작년에 의사국가고시를 봤을 때에는 그 졸업장은 유효한 걸로 해서 의사국가고시를 합격해서 지금은 의사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의사국가고시에 자격이 없다. 이게 또 이제 판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마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 또 거기에 따른 뭐 불복 절차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계속 불복한다면 아마 법률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거 이제 부산대 의전은 이렇게 됐는데 그 전 단계죠. 고려대. 그럼 고려대 입학 취소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고려대 입학 취소는 고려대의 경우 그 입학 서류가 다 없어졌습니다. 보존 기한이 넘었으니까 없어졌는데 다만 고려대 데이터베이스에 서류 제출 목록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목록 남아 있는 것도 다 허위죠. 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제1저자, 공주대 인턴 이런 것들 다 허위입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그러면 거기에도 모집 요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위 서류일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근데 서류가 제출했다는 목록은 있는데 그걸로 이름 추정할 수는 있겠죠. 제출했다는 목록이 있으니까 당연히 제출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거는 뭐 100%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과연 당시 전형 의원들이 자 그 조국 전 장관 딸이 고려대 생명공학부의 그 시험을 봤을 때 과연 그 많은 허위 인턴 확인서 뭐 이런 것들 논문 제1저자 뭐 이런 것들이 입학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그 부분에 대한 진술 같은 걸 또 종합해서 고려대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려대가 부산대 의전원처럼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이런 또 무슨 공정위원회 비슷한 조사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근데 고려대는 아직 그거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서 거기서 또 조사를 해서 하려고 한다면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는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릴 것이다. 부산대 의전원이 이렇게 4개월 걸렸으면 고려대도 뭐 유사하게 왜냐하면 당시 전형 의원들 이런 사람들도 다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전형 의원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애매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지금 현재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또 아마 벌써부터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고려대의 명예를 위해서 이 부분을 가부간의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글쎄요. 부산대 의전원과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하고 저는 뭐 고려대 것도 결국은 입학이 취소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목록에 있다는 거는 뭐 제출했다는 거고 근데 그게 다 허위다. 그러면 뭐 그 허위 서류가 없었을 때 과연 합격했을까? 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그거는 이제 고려대의 판단이 남아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미지수이긴 한데 그거는 한번 같이 그냥 지켜보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취소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부산대 의전원이 취소됐으니까 이제 뭐 의사면허 취소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